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올리입니다. 오늘은 대만차 중에서 사계춘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걸 마시면서 제가 요즘 되게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 죽은 숙녀들의 사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되게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 지금 유튜브 이거를 촬영을 하겠다고 혼자서 막 이것저것 세팅을 하다가 글쎄 저의 개완을 뚜껑 이렇게 깨먹고 말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완전 깨졌는데요.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 앞으로. 그래서 정말 와장창 뚜껑이 이렇게 깨졌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치진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끼는 개완이어서 한 2, 3년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마음이 참 좋지 않네요. 하지만 이렇게 깨지고 그래야 또 새로운 걸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계추는 대만에서 나오는 품종이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드디어 찾아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초록색이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계춘인 이유가 사계절 내내 이게 나온다고 해서 사계춘이고요. 생산이 된다고 해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대만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품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생산성이 좋아서 이게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됐고 되게 상큼한 맛이 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참 우롱차의 그런 초록색 우롱차의 특성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차예요. 네,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제가 이 사계춘을 마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왼손으로 하니까 잘 안되네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은 숙녀들의 사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숙녀들의 사회는요, 제사 크리스핀이라는 미국 출신의 작가가 9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작가들과 연결지어서 그들의 흔적을 쫓는 여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자신의 인생과 매치시키는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있어요. 아까 저는 이걸 딱 처음에 딱 읽자마자, 아까 읽기 시작하자마자 완전 여기에 확 빠져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를 완전히 훅 빠져들게 한 그 부분을 좀 낭독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유튜브를 사실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에피소드를 만들게 된 건데 뭐 사실 제 목소리가 엄청나게 좋거나 한 건 전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책에 흠뻑 빠지게 됐는지 아마도 여러분 역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게 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 본을 낭독을 할게요, 오늘. 부엌에 경찰 2사람이 서 있다. 그들은 나를 데려갈 작정이고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내 말이 통할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2 남자가 가스레인지 위를 보지 못하도록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데 온 신경을 쏟으면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째선지 나는 역겨운 주황색 가루가 들어간 싸구려 인스턴트 맥앤치즈를 요리 중이었다는 것이 그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보다 더 민망하다. 그들이 온 이유는 내가 친구와 통화 중에 무심코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바로 꼬리를 내렸다. 순전한 흰소리는 아니었다. 그때 나는 엉망진창으로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 하지만 남에게 자살하겠다고 밝힐 생각은 아니었고 간단히 휴대폰을 끄는 것으로 자살 전원의 후폭풍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친구는 내게 연락이 닿지 않자 우리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친 건 나를 응급실로 데려가 정신과 병동에 가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내겐 실제로 계획이 있었다. 자살을 열망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딱 하나. 스스로를 제거할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원래 계획은 혹시라도 누가 끼어들지 않도록 멀쩡한 척하는 거였지만 이제 신경 쓸 게 더 많아졌다. 섣부른 말실수에 계획이 죄다 어그러진 거다. 경찰에게 설명을 늘어놓는다. 휴대폰을 꺼둔 건 미술관에서 차츰 어두워지다가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흐릿하게 용해되는 세계를 그린 조지 이네스의 회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하수구 세척제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내가 저녁을 차렸다. 목숨을 끊으려는 참에 굳이 저녁을 차리겠는가? 그러나 내가 저녁으로 뭘 요리했는지 들키면 인생을 포기했다는 사실까지 발각당하고 말리라. 잠시 병원 신세를 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하느님 앞소사, 내가 정말 지치긴 했나 보다. 하지만 치료 후의 후환이 뻔했다. 내게 더 많은 빚을 안길 청구서, 적어도 1년은 잡아야 끊을 수 있는 약물. 나는 방 안에 갇혀서 담당자들에게 내가 여기로 보내진 게 실수라고 헛된 주장을 펼치는 악몽을 꾸곤 했다. 분명한 건 하나. 내게는 살 이유와 계획이 필요하고 그게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새로이 안정적인 삶을 찾아 나서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든 둘 다 남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확신하건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건 내가 처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면 내 작은 성체를 아무리 견고하고 안전하게 쌓아 올려도 꾸준히 수입을 늘리고 남부끄럽지 않은 지필 경력을 쌓고 결혼을 전제로 잘나가는 남자들을 사귀고 다양한 자극을 주는 사교 생활을 해나가도 결국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흰개미처럼 모든 것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곳은 집이 아닌가? 내 인생은 정말로 내 것인가? 아니면 남이 나를 위해 골라준 것인가? 이 모든 게 정말 나답긴 한가? 이런 질문들이 내 존재를 잠식해 나갔고 마침내 나의 성체는 몇 번이고 절망으로 붕괴했다. 나는 2년에 한 번씩 정확히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와 나의 작고 가여운 모래성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지어나가다가 그 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는 걸 보고 망연자실하기를 반복했다. 달리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이런 설명을 구구절절 늘어놓을 수야 없었으므로 나는 그 대신 내가 회복할 때까지 친구가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거짓말이었다. 꼭 의사를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거짓말이었다. 잠깐 무력감에 빠졌을 뿐 상황은 점점 나아질 거라고 말했다. 침착하게 결심한 척, 안정적인 척, 제정신인 척을 하자 결국 경찰들은 내 부엌에서 물러났다. 자살 충동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괴되어야 할 건 살아있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내가 그 육체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지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내겐 이런 사안에 대해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기혼이고 직업이 있고 보험에 가입한 친구들의 삶을 지표로 내 삶의 지향점을 정하는 건 도움이 되기는커녕 썩 그만두는 편이 나았다.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었다. 밤 늦은 시각 내 곁을 지켜준 작가들과 화가들과 작곡가들,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언제나 기존 인생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한 실을 끊어내고 방황한 영혼들에게 매료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할 수는 없었다. 해충과 설치류가 들끓고 가끔 이웃사람이 미쳐서 망치로 벽을 뚫으려고 매일 밤 창밖에서 총성이 들려오는 이 작고 불안한 아파트에선 불가능했다. 그 위대한 남녀에게 접근하려면 그들의 영토에 들어가야 했다. 그들이 이곳에 헌신하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그들에게 가야 했다. 필요 없는 것은 전부 두고 가기로 했다. 시카고의 아파트, 가구, 책, 남자들, 사교생활, 가져갈 가치가 있는 건 일거리가 유일했다. 10년 전 창간한 작은 문해지와 정기 기고문과 한 줌이 될까 말까한 원고 편집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푼돈이었지만 기차표와 중부 유럽의 조잡한 아파트 월세를 대기엔 충분했고 일거리는 전부 노트북에 들어있어서 움직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 오로지 나 자신이었다. 발길을 떼기 위해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팽개쳐야 했다. 어차피 내게 정말로 필요한 건 전부 몸에 지니고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유럽에 갈 것이고 제물로 약간의 술과 내 과거 전체를 바칠 것이다. 그래, 죽은 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지금이라면 그들에게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인생의 끝을 향해 혹은 무언가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지금이라면.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이거를 딱 읽자마자 이 책은 내가 정말 완전 훅 빠져들어서 흠뻑 젖어서 읽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굉장히 사실 아껴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굉장히 아깝다는 기분이 들었던 그런 기분마저 들었던 책이었고요. 이 작가가 여행한 세계 그런 곳곳의 풍경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곳이었을지 그곳이 그녀가 만났던 그곳의 현지 사람들 혹은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지 그리고 그들이 갔던 뭐 식당 혹은 바, 카페 이런 데서는 어떤 소리가 났으며 그런 모든 것들을 되게 모든 것들이 상상이 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극이 되던 되게 좋았던 즐거웠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죽은 숙녀들의 사회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 줄 감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토록 매혹적이고 나긋나긋한 여행 자아 발견기라고 저는 정했는데요. 진짜로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아마 공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날도 선선해졌는데 한 번쯤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 여행을 못 가더라도 대리만족하거나 혹은 이 작가가 언급한 이 도시에 여행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의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